이게 그 록히드 마틴이 이 UJTS의 입찰을 불참하기로 했다는 이런 날벼락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UJTS 사업이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사업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해군 훈련기였는데 항공모함 차감 기능 이게 없어도 된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중심으로 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부터가 좀 이상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점검 특파원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저희 채널에서 우리 TOC배 수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물론 우리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는 뭐 대마불사라는 이유 때문에 보잉한테 밀렸지만은 그래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인 UJTS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록히드 마틴이 이 UJTS의 입찰을 불참하기로 했다는 이런 날벼락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 같긴 한데 네. 저도 사실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하고 네.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복구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 생각밖에 드는 게 없네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UJTS 사업은 T-45 고소크 그러니까 네. BAE가 만든 호크를 항공모함 탑재용 훈련기로 개조한 다음에 쓰던 게 지금 노후화가 심해돼서 이 대찬 사업이고 이게 50년 말인가 50년대 말인가 60년대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호크 자체는 70년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스호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나와가지고 40년 정도 된 80년대 겁니다. 나왔군요. 예. 그래서 수량이 216대 10종 규모의 사업규모고 카이 록히드 마틴이 TF-50N이라는 네. 버전으로 참여 준비 중이었으나 네. 2026년 3월 말에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최종 RFP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진입할 때 말래 이제 앞으로 입찰할 업체들은 서류를 제출해라 할 때 4월 22일에서 23일에 록히드 마틴이 우리는 거기서 서류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진 게 돼서 지금 입찰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록히드 마틴은 여기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이거 굉장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의 여러 가지 발언과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록히드 마틴의 공식 성명에서는 필요한 미국산 부품 비중 US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적화된 솔루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BAA를 강화했어요. 바이 아메리칸 뭐 그거죠. 예. 바이 아메리칸 액트. 네, 이게 미국산 부품을 사야 되는 무슨 법령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무기 안에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UJTS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비중을 75% 이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15%. 그러면은 생산 자체를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도 상당수를 미국에서 새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라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증설하고 한데 일단 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최종 조립 공장 하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가 KF-21 라이센스 생산하거나 우리나라가 KF-16 라이센스 공급을 했던 것처럼 공장을 짓는 걸 그냥 조립 공장만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부품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한 구조로는 구조적으로 충족 불가하고 그래서 미국 조립하는 것도 이것도 원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국방 현안 중에 RDP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협약이죠. 그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건데 이게 체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지 생산 투자할 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 문제가 있어요. RDP를 체결하면 이제 미국산 부품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서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데 바이 아메리칸 액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록히드 마틴과 카이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에 비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다는 게 일단 이야기고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UJTS 사업이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사업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송에서 옛날에 한번 다룬 건데 해군 훈련기였는데
항공모함 차감 기능 이게 없어도 된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중심으로 훈련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한 것부터가 좀 이상하다. 네. 아. 원래 해군용 훈련기인데 항공모함에서 차감하는 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레스트 워크하고 랜딩 기어 강화하고 딱 이게 동체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건 오로지 돈으로 이제 다 이제 기준을 잡은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원래 T-50이 검증된 플랫폼이고 초음속 기동, 고기동이 가능한 이 훈련 비행을 잘한다는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강점을 잘 살리는 조건이 아니었다. 마치 싼 게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건 봤을 때 T-50이 뭐 처음부터 이제 뭔가 후보를 정해놓고 네. T-50 말고 다른 것을 해군이 선택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러리 아니냐. 이런 소문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키드 마틴이 이제 한국과 이 카이아 파트너십을 맺을 때 TF-50에는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미 F-35, F-16, C-130 등 로키드 마틴의 그 주력 제품을 생산 공장을 확대해야 돼서 이게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이게 못 맞추고 있죠. 추가적으로 여기다 T-50 공장을 세우기가 또 너무 어렵다고 해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협상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네, 네, 네. 이게 둘이 봐서 이거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 라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불참한 게 뭐 불가피하다 뭐 그렇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말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다 납득을 하고 이랬지만 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어떤 부분?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 이게 왜 차업을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이 경쟁을 탈락했으면 이게 2연속 탈락이기 때문에 플랫폼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해서 탈락했으면 니들 미국에서 계속 탈락했잖아 이러면서 제3국 수출에도 치명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물론 선택됐으면 미국이 선택했다 하면서 오히려 더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잘 됐을 때 이득도 좋지만 탈락했을 때 리스크도 상당히 컸다.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저는 이까지는 이해는 가요. 다만 이제 무려 216대의 기체를 생산한 기회니까 사실은 좀 투자라고 아니고 그 채산성이 낮더라도 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 기회를 상실한 게 너무 아쉽고. 근데 잠깐만요. 불참한 거하고 탈락은 분명히 다르게 시장에서 보나요? 그럼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는 거라서 사실은 탈락할 게 거의 확실시되면 참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 옛날에 우리나라 FX 사 때 뭐 라팔 같은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네네네네. 다만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저도 속이 터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수량이 너무 많은 사업이고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수량이잖아요. 10종 가까운 사업이었고 거기서 카이의 T-50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익이 낮다고 해도 분명히 매출 자체는 굉장히 크고 장기적으로 MRO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또 카이한테 남는 일감이 생기니까 무엇보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미국에 할 때 로키드 마틴이 투자 안 하면 또 한국 정부랑 카이가 또 대규모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환경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도 좀 있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의 업적 중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카이 USA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서 다들 이야기한 게 RDPA 이야기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게 오늘의 핵심 같아요. RDPA가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그러니까 지금 정부 말고 전전 정부 그러니까 당을 가리지 않고 추진되지 않는 것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RDPA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로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원자력 잠수함도 위험하다.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무 협상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 협상이나 자체를 지금 한국과 미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특정 기업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준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러면 참 아무리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라도 그래도 이름은 한국 사람인데 그 김 사장님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시는 건 조금 안타깝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또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잘 협상을 해서 한미와의 그 방산 협력을 좀 정상화로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당장 이게 해결될 거고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여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방금 우리 특파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워낙 변덕이 심해서 특히 뭐 자국 이익 중심인데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막 하나하나 꼬투리 잡을 사람인데 더군다나 지금 전쟁에 정신 팔려 있는 트럼프하고 이거 제대로 된 이런 이거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탑다운 결정들로 우리나라한테 좀 이득이 된 것도 많았습니다. 뭐 네. 원자력 잠수함 네,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전쟁 때문에 이걸 챙기지 못하는 게 사실 이런 원인 중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자신들이 공약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권에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선산업 재건하고 방위산업 재건하는데 한국이 필요한 거는 누구도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거 노화라든가 기타 이제 무기들 중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실 미국에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네. 이걸 생각하면 그들이 참 언제까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 이렇게 지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 미국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오케이, 그렇다면 뭐 이제 뭐 T7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T7도 일단 함재기형 아니고요. T7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경쟁 후보 중에 하나는 뭐 프리덤 트레이너? 얘는 페이퍼 플레인 아닌가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50이 지금 해군 훈련기 사업에 진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네. 지금 후보 기종이 3개가 남았는데 네. 어느 것이 유력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까 네, 합니다. 네. 일단 보잉 T-7B 그 다음에 텍스트론 레오나르도의 M346N 또 M346이네. 네, 또 SNC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프리덤 트레이더 이게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레오나르도랑 프리덤 트레이더가 강하다고 합니다. T7. T7이 조용하대요. 그래요?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AC 2026이라는 미 해군 관련 이렇게 방산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저번 주까지 열려고 있었는데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때 텍스트론과 프리덤 SNC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그 다음에 시에라 네베라가 그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실물 크기랑 같은 그 좀 대형 모형 같은 거 목업을 전시하고 갖다 놨군요. 이런데 홍보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들이 가격 조건을 맞출 수 있다. 근데 T7도 가격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이건 T7은 사실 가격 이전에 네. TA50보다 싼 가격을 써가지고 한 거 맞는데 비행기 완성이 지금 안 예, 돼가지고 완성도가 굉장히 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어떻게든 일원이라도 싼 업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업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잉 T7은 그 홍보를 안 한 건 아닌데 로우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T7A 그러니까 공군용이 T7A고 지금 현재 해군용으로 T7B를 제한 중인데 지금 T7A가 사출 자성 인증 실패하고 공급망 문제 때문에 원래 작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초도 작전 능력이 2027년으로 밀렸어요. 2027년으로요? 네. 그래서 해군용은 그 이후에 대한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잉은 사실 공군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군에 좀 사고를 수습한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보잉이 로비력이 강하니까 미국 공군은 T7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미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해군도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해군과 보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잉에 대해서 하나 좀 특파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보잉이라는 회사의 옛날 전통이 기술 중심의 회사였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중심의 회사로 바뀐 거예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 전투기 F-47을 보잉이 선택해서 기술 기업으로서 체면을 세웠는데 그 이전 사업들이 너무 기존 기체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집중하고 했던 건 좀 너무 민수 사업이 경쟁에만 집중돼서 보잉 디펜스 부분에서의 R&D가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민항기의 모든 역량을 보이니까 F-15EX도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큰 개량이 안 돼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구매를 한다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또 말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T7B 그 디지털 모금을 해서 디지털화된 비행기로 개발비를 줄이겠다는 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F-47도 똑같이 디지털화된 목업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경쟁이 좀 우리가 위협적이 된 건 이제 레오나르도 M346. 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대 이상 실전 배치 중이라서 우리 T-50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네.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 이기고 뭐 이스라엘도 이제 T-50 대신에 이걸 쓰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M346이 성능은 우리보다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추가 수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데 우리가 더 잘 나갔어요. 네, 네. 하지만 여기 미국 사업에서 이기면 가사 회생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엄청난 홍보 효과 아니에요? 네, 그래서 텍스트론이 위치타에 3,80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벌써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C,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사실 그 우리나라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 둠스데이 플레인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보잉 747을 받아다가 트럼프 전용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전쟁 지휘소 네, 네네. 그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5년 8월에 처음 이제 소개된 프리덤 트레이너는 완전 새로 설계한 거고 이제 시제기가 없고 운용 실적이 없는데 새로 설계한 거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생산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데 얘들은 효율적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뭐 실물이 나와야죠. 그건 뭐 까봐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경쟁 기종들에서 지금 현재는 프리덤 트레이너랑 텍스트론 그 네오나르도의 M346이 지금 열심히 이제 주된 메인 후보로 됐는데 요게 또 입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입찰 방식? 다운 셀렉트 방식이라는 쓴 거 있어요. 다운 셀렉트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3개 중에 2개를 먼저 꼽고 네. 2개 중에 1개를 꼽는 쉽게 말해가지고 2단계로 입찰을 한다. 일단 소거법이군요 하나씩. 예, 정부가 한 번에 이제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2-3개 업체에 각각 개발비를 지원해서 시제기까지 만드는 단계. 요거를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 T-50을 했으면 시제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 방식을 선택 안 하고 그냥 단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시제기가 필요 없는 M346과 T-50이 경쟁이 됐을 건데 SNC 이쪽에다 좀 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2개의 업체, 그러니까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시제기가 나온 걸 보고 시제기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지금 현재 이 2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아요. 특파원님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서 일단은 미국 쪽 이런 군수물자 조달 사업에 특히 무기 체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만 물꼬를 트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 사업은 뭐 일정 부분은 좀 손해를 좀 입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뚫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쪽의 방위 사업 진출 노리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전 사실 가장 유력하게 봤던 게 T-50이었고 그다음에 비공 유도 로켓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MRO밖에 안 하지만 우리 함정 사업도 앞으로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제가 방송했었던 K9MH 요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낚싯대를 들여놓은 건 많은데 낚싯대 하나가 이제 빠졌단 말이죠. 이게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비공과 K9MH 다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제 K9MH든 비공이든 T-50이 넘었던 벽을 넘어야 된다. 이게 미국도 이게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미국 쪽에다 이런 방산 물자를 판매할 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난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한번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은 이때 결국 바이 아메리칸 액트의 벽을 넘고 RDPA가 좀 진행돼야지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사실 RDPA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사업 진행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비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19년에 미 국방부 해외 비교 시험이라 해서 해외 우수 무기 체계를 미국이 테스트하는 여기에서 10발 5발 전탄 발사했을 때 100% 명중률 주목받았고 2024년 님팩에서도 이제 한번 시험을 했을 때 또 명중하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APKWS하고 좀 약간 겹치지 않나요? APKWS랑 그 비공이랑은 사실 레이저 유도랑 그다음에 그 적외선 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이 있느냐 비공은 가지고 있고 APKWS는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래서 이제 2019년과 2024년 이미 미국에서 현재 실범을 보여가지고 전탄 명중을 해서 많이 기대를 했으나 현재 지금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해군이 소요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도 로켓이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절차가 있고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좀 그래도 우려가 가긴 한 것 같아요. 2026년 이제 4월 이번 달에 LIG DNA가 미국 현지 법인을 설치를 하고 이번에 SAS 2026 전시회에 참가해서 비공 전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텍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여기 우리 훌륭진 또 경쟁자인데 요건 또 합성하네요. 텍스트론에서 만든 USB 무인 수상장의 비공을 탑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 이 외에도 미국의 MH60R 헬기에도 이 비공을 탑재하는 방법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입찰 절차라든가 이게 좀 정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다만 미국 해군이 이거 필요한지 안 하는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있으나 이게 대체를 하려면 BAE 시스템즈가 APKWS 적외선형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란 전쟁 생각하면 비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검토만 하면 1년이에요.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희망이 좀 그래도 걸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것도 RDPA 문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K9MH. 예,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는 미 육군의 기동형 전수포 사업, SPHM 사업에 지금 제한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서 시제품을 제안하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대응해서 시제품 한 대를 이미 완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MH를 만들었는데 이게 팔라딘 자주포 대체 사업으로 최대 498문 금액으로는 이것도 10조 원으로 추산되고 2026년 7월을 최종 계약 시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경쟁이 심한 건 이제 이스라엘산이 좀 있고 한데 우리가 K9이 훨씬 더 성능은 좋습니다. RCH-1호는 어때요? RCH-1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육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보이고 트럭 기반으로 한 것이 좀 요구한 것 같아요. 장갑차랑 트럭이랑 조금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3개 정도의 후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K9A2가 발사 속도, 지속 사격 능력에서 특히 뛰어나다. 그리고 K9MH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주를 중심으로 생산 기지를 지금 구축하는 계획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칸소주에는 이와 별도로 하나가 13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탄약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K9MH는 이미 지금 미 대미 투자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상당 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K9MH도 좀 기대해 볼만 한데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전 분명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남이가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현지 공장 이미 세워놓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란을 때리면서 같이 피로서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가 정말 핵심적인 좀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특파원님 오늘 좀 특히 T50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번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희망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은 아마 다음 편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파원님 모셔서 일단은 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T50이 좀 입찰 안 하기 위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T50은 앞으로 또 희망이 많고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 특파원님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